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에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금융 세력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현재 나스닥과 금이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즌에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이 억눌려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조작하는 어떤 세력이 누구냐? 블랙록이냐? 혹은 바이낸스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모펀드나 어떤 캐피털이냐? 이런 예상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의문의 실체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이 제인 스트리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X의 창업자이자 현재 감옥에 가 있는 프리드가 FTX를 창립하기 전에 몸담았던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금융 관련 지식을 이 제인 스트리트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제인 스위트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 그건 바로 테라폼 랩스가 제인 스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루나 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라폼 랩스의 권도형은 현재 미국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이 퀀트 트레이딩 기업인 제인 스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 현재 테라폼 랩스의 청산 업무를 맡고 있는 호드 스나이드라는 미국의 법정 관제인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인 스위트를 상대로 고소했는데, 그런데 그 소송의 핵심이 제인 스위트가 테라폼 랩스의 내부 부자로부터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테라 USD의 공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테라폼네스의 내부자로 지목되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실명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인 스위트의 탈중앙화 금융부서 디파이에서 근무했던 브라이스 프레시라는 사람인데, 이 브라이스가 제인 스트리트에 근무하기 전에 테라폼랩스에서 인턴으로 잠깐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테라폼랩스 내부 직원들과 인맥을 쌓은 이후에 퇴사를 한 이후에도 테라폼랩스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실제로 브라이스의 비밀, 브라이스 시크릿이라는 그런 채팅방을 만들어서 테라폼랩스의 유동성 계획, 그리고 내부 안정화 조치 같은 그런 실시간 정보를 공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스 프렛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랩스가 언제 가장 취약한 시간, 가장 취약한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는지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2025년 5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테라폼랩스가 내부 유동성 컨트롤을 위해서 커브 3풀이라는 곳에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테라 USD를 잠깐 동안 빼놨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무려 8,500만 달러의 UST 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FTX와 알다메라 리서치가 손을 잡고 이 UST를 공매도 공격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FTX 외에 다른 세력이 한꺼번에 공조를 한 그런 공조 작전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루나코인에 천문학적인 공매도를 줘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거래소가 파산하고 문을 닫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공격자와 수비자가 있는데 공격자가 이겼어요. 그런데 공격자마저 파산을 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FTX도 제인 스트리트의 다음 타겟, 그러니까 희생양이었다. 루나코인은 그 당시 암호화폐 시장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였고,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모든 수익은 이 제인 스트리트가 모두 흡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인 스트리트라는 기업의 지배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일단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모든 파트너십은 대회비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CEO가 없습니다. 수많은 파트너십 기업들 중에서 40명의 고위 파트너가 집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기술 관료적 공화국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파트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락 같은 그런 국가 권력급의 금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너가 수십 개씩 집단으로 묶여 있는 유대계 자본 기반의 거대 금융자본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인 스트리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음모론 속에서만 등장하던 딥스테이트라는 그런 집단의 파편 중에 하나이다. 자,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의 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그라니엘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2025년 6월 남수단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 시도에 자금을 지원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인권활동하는 세력들에게 700만 달러를 지원해줬는데 그 자금이 무기 수출 그리고 쿠데타 모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직접적으로 쿠데타 세력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검찰에게 기소당하는 것까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봤을 때 단순히 뭐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업 수준이 아니라 자국 국가의 운명을 쥐흔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민주당에 막대한 기부금을 쏟아 넣었던 그런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었죠. 고점 대비 약 50% 정도 현재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차트가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자마자 비트코인에 엄청난 매도세가 발생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10am 덤프 알고리즘이 작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패턴이 항상 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금융 자본이 분명히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 기업이 이 기업이었구나. 왜냐하면 이 제인 스트리트는 블랙록이 발행한 IBIT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핵심 지정 참가자 그리고 리드 마켓 메이커였습니다. 제인 스트리트가 보유하고 있는 IBIT 주식의 양이 무려 2031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가상화폐 시장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노출돼 있어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롱 포지션이 많은지 숏 포지션이 많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 내려가면 그게 청산되는지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대 기관이 봤을 때는 여기는 완전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놀이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블랙락 같은 거대 금융기업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인 스트리트 같은 기업이 대신해서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을 억누르고 그리고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수익을 벌어왔던 거죠. 그리고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소송을 걸었던 기업은 테라폼랩스 외에도 인도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업무 정지 처분을 매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인 스트리트가 인도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 주식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조작하고 그리고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무려 4,800억 루피, 한국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이라는 인도 역사상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는 아직까지 미성숙된 그런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장난질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다. 그런 그룹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발표, 이런 뉴스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제인 스트리트의 X 계정,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의 모든 포스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일 오전 10시에 발생했던 비트코인 매도 압박도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억눌러 있던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때까지는 제인 스트리트를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펀드 기업들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 시장 가격을 누르고 있다가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 증거를 현재 제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테라폼랩스 외에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삭제해도 증거 인멸의 그런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만한 그런 포지션 운영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도 삭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신생 금융시장이 점점 성숙하고 그리고 제도를 확립하면서 안전한 시장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자정작용, 정화작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단계이고요. 만약 오늘 기점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역시 기관들이 이 가격을 누르고 있었구나. 시장을 임의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작했던 그런 게 실제로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현재 미국 연방법무부 그리고 FBI가 제인 스트리트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인 스트리트가 민주당 진영의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 정권에서는 눈에 가시로 그렇게 보이겠죠. 아마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그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